여러분 안녕하십니까? hun천병원 김상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팔꿈치 연골 손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팔꿈치 연골은 팔꿈치를 많이 쓰는 직업에서 많이 생기죠. 특히나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는 공을 던지는 선수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야구하고 그렇죠. 야구는 야수도 그렇고요. 투수도 그렇고 공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공을 안 던지는 딱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감독님이죠. 감독님이나 코치님이고 야수들 중에서도 지명타자만 있습니다. 근데 지명타자는 우리가 프로 가서 그때 이제 지명타자 그리고 우리가 공을 잘 칠 때 하지만 수비력은 좀 떨어질 때 하는 게 지명타자거든요. 하지만 일반 아마추어라든지 프로 열심히 하고 있는 선수들은 지명타자 하기엔 좀 그렇죠. 열심히 공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직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야구 선수들은 팔꿈치 인대를 먼저 다치게 돼요. 인대를 다치게 되고 그 다음부터 팔꿈치 연골 손상까지 오게 된다는 거죠. 팔꿈치 연골 손상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수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수술은 특히나 미세 천공술이 있고요. 자가 연골 이식술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 가지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꿈치 연골이 손상이 되면 이렇게 이런 데가 이렇게 구멍이 나고 연골이 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팔꿈치 연골 손상 또는 박미성 골연골염이라고 부르죠. 수술의 적응점은 이전 영상에도 몇 번 설명했지만 초기 단계의 안정성 병변에서 보존적 치료에서 실패한 경우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보존적 치료를 했느냐라는 것도 중요한데요. 한 6주 정도로 가요. 6주 정도 우리가 보존이 없을 때는 우리가 수술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또 4개월에서 6개월간 증상이 계속 지속됐을 때 그럴 때도 우리가 수술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야구 선수들이 와요. 공을 던질 때 저 생각해보니까 5개월 전부터 아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6주간 지켜본 거예요. 5개월 아팠으니까 6주간 약도 먹고 쉬어보자 해서 지켜봤는데 그래도 안 좋아질 때 그럴 때는 수술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이렇게 적응점을 이제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거죠. 수술하는 거는 우리가 안정적인 병변은 수술하지가 않아요. 진행된 단계 불안정한 병변이에요. 여기만 안정적으로 돼서 여기만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만 돼 있으면 수술을 하지 않는데 여기가 이렇게 불안정한 병변이 돼 있으면 우리가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봐도 그렇죠? 이건 수술 안 해도 되고 수술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수술의 궁극적인 목적은 당연하겠죠. 물리적인 자극에 의해서 발생하는 증상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병변의 치유를 촉진해 주는 건데 이것 때문에 물리적인 자극이 생기는 거죠. 계속 걸려요. 팔꿈치를 폈다 물었다 할 때 여기 부딪히는 거예요. 여기가 소두예요. 소두 요골두가 되거든요. 소두 작은 머리 있죠. 작은 머리 여기는 요골두. 어쨌든 간에 소두랑 요골두가 부딪히게 되니까 이 물리적인 자극이 있는 부위를 없애주자는 것이 우리가 목적이 되겠습니다. 없애줘야 되겠죠. 타카하라 선생님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타카하라 선생님이 수술 적응증을 쭉 제시를 하셨습니다. 초진이 중요하다. 초진. 처음에 병원에 왔을 때 어떻게 봐야 되냐. 소두의 성장판이 닫혀있다. 성장판 여기 있거든요. 성장판이 닫혀있고 방사선 엑스레이상 골편에 우리가 분절이 보이는 거예요. 골편이 분절이 보여야 돼. 엑스레이상. 또 주관절 운동 범위가 20도 이상 우리가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다 펴고 다 구부러져야 되는데 뭔가 좀 안 된다는 거죠.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다 되지가 않아요. 또 불안정한 병변. 이때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라고 타카하라 선생님이 딱 가이드라인을 정했어요. 잘 정하셨죠? 성장했고 근데 볼펜이 분절되고 불안정하고 20도 이상 안 될 때는 수술하자. 그래서 이제 미세 천공술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미세 천공술은 구멍을 뚫어주는 거예요. 미세 천공술. 미세 현미경 이야기하듯이 미세 천공술을 이야기해요. 미세먼지 요즘 많이 나오죠. 미세먼지. 그래서 그래서 이걸 영어로 하면 마이크로 합니다. 마이크로 천공이라는 거는 우리가 구멍을 뚫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프랙처라고 해요.
그렇죠. 사실 뭐 미세 절골술이라는 말도 같은 말이에요. 뭐 이게 이건 우리가 골절술이든지 그래서 미세 골절술 같은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게 있고 또 미세 또 드릴링이라는 게 있어요. 드릴링 같은 거래요. 천공수라는 이렇게 프랙처랑 드릴링이 들어가 있는데 조금 의미는 좀 달라요. 조금 의미는 다른데 그래도 전체적인 것 천공수를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마이크로 프랙처 우리가 골절술 이야기하고 드릴링은 조금 다른 의미로 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어쨌든 간에 뭐 수술의 적응증은 우리가 초기 단계입니다. 초기 단계고 연골의 섬유화 및 균열이 보일 때 그리고 작은 2단계 변변입니다. 큰 변변은 안 돼요. 그리고 소두의 외측줄을 벗어나면 안 돼요. 외측주가 여기 있는데 여기를 벗어나지 않는 크게 침범하지 않은 경우 또 뼈가 노출된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서 우리가 미세천공술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유기된 골편을 제거해야 됩니다. 덜렁덜렁거리는 건 제거를 해주고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외측주까지 여기 있으면 수술하면 안 돼요. 여기 외측줄 침범한 거 외측줄하면 여기 이쪽을 이야기해요. 이쪽 바깥쪽에 있으면 수술하면 안 되고 여기에서 이제 여기가 불안정하게 볼펜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불안정한 볼펜은 여기를 제거를 해줍니다. 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된 다음에 여기가 너무 울퉁불퉁하잖아요. 보기가 안 좋아요. 여기를 매끈하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만 해도 많이 좋아져요. 이렇게만 해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우리가 변년절제술이라고 그러죠. 변년. 뭐 어딘가 깨끗하게 해주는 대구리망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다음에 이제 송곳으로 찔러줘요.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준다. 작은 구멍을 뚫어줍니다. 이렇게. 송곳을 뚫는 방법이 아월이라고 그러죠. 아월, 송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멍을 뚫어주는 게 미세 천공술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또는 K광선으로 뚫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K광선으로 뚫어주는 걸 요걸 그래서 드릴링이라고 해요.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요거까지 하는데 드릴링은 여기다가 큰 구멍을 뚫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아무래도 저 골수 안에 있는 피들이 더 많이 나오겠죠. 드릴링이. 그래서 이렇게 구멍을 통해서 골수 세포가 흘러나와서 섬유연골성 치유를 한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게 섬유연골이에요. 완전히 본인의 연골이 유리연골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조금 다소 단단한 연골로 되는 것이 섬유연골이죠. 무릎에서 미세천공술을 많이 합니다. 발목에서도 많이 하죠. 그래서 미세천공술은 이런 연골 손상에서 광범위하게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 모든 관절에서 팔꿈치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세천공술 과연 야구 선수가 물어봅니다. 저 이거 수술하면 좋아지나요? 라고 이렇게 많이 물어보죠. 그래서 예후에 대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논문을 쓰셨어요. 보자닉이라는 선생님, 보자 하니까 보자닉 선생님이 2단계 수술을 3년을 해서 쭉 관찰해서 운동선수만 본 거예요. 운동선수만. 그래서 보니까 체조 선수만 했어요. 체조 선수만 했는데 수술 후 5개월째 증상이 다 없어진 거죠. 상당히 좋죠. 체조 선수들은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은 자꾸 이렇게 팔꿈치 딛고 뱅크로 도르고 자꾸 이렇게 딛고 던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체조 선수가 팔꿈치 연골이 생각보다 많이 안 좋습니다. 많이 좋아진 거죠. 그것도 체펠이라는 선생님이 체펠 선생님이 또 유명한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이 15세 나이에 11명의 운동선수를 쭉 이렇게 수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해보니까 놀라운 결과를 보고 있어요. 전원이 부상전 상태로 복귀를 했다. 대단하죠. 100%가 수술을 다 하고 다 복귀를 했다라는 놀라운 결과를 보고 한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미세천공술, 골절술, 드릴링은 효과가 좋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효과가 좋더라. 작은 변변에서 대신에 수술의 적응증을 잘 잡아서 해야 돼요. 잘 잡아서. 이런 방법을 이야기했고 첫 번째가 오늘 이야기할 거는 미세천공술,
벌주얼 드릴링 이걸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할 거는 OATS 자가 연골 이식이에요. 요거 OATS 오치 그래서 오스테오콘드랄 연골이에요. 그래서 오토 본인 거 오토를 본인 거라고 그래요. 트랜스플란테이션 T는 트랜스플란테이션 이식이죠. 시스템 발목에서 많이 쓰입니다. 최근에 제가 발목 연골 손상에서 오치에 대해서 올린 그런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팔꿈치랑 비교가 돼요. 그래서 이 오치는 모든 관절에 다 쓰여요. 무릎에 쓰이고요. 무릎에도 합니다. 그리고 발목에도 하고 팔꿈치에도 하고 다 하는 그런 수술적인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대상은요. 소두의 큰 병변이에요. 소두의 좀 큰 병변이 여기 있는 큰 병변이 여기랑 요골두랑 부딪히는 거예요. 요골두랑 부딪힐 때 또 외측줄을 좀 침범한 경우에요. 외측줄을 6에서 7mm 이상 좀 침범했을 때는 우리가 수술의 대상이 오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치 자가 연골 이식술. 상대적 금기가 있는데 금기 안 해야 될 단계가 있는데 요골두가 이미 퇴행성 변화가 온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그래서 늙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뭐 수술해도 결과가 좋지가 않다. 또 소두의 심각한 변형, 전체적으로 관절염이 다 왔다는 거예요. 이미 어린 나이에 이미 관절염이 많이 왔다는 그런 결과죠. 요거 그래서 이렇게 소두가 침범하고 요골두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거는 또 이전 영상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래서 조기 진단이 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전 영상에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가 연골 이식술의 치료의 목표는 소두의 외측 지지대를 재건해서요. 다시 건강하게 만들어 가지고 요골두가 결손부로 아탈구되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튼튼해야 얘가 안 빠져나가요. 얘가 뭔가 부족하게 이렇게 돼 있으면 요골두가 빠져나가요. 밖으로. 여기까지 침범되면 여기까지 다 이렇게 침범하죠. 그러면 뭐 빠져나가겠죠. 요골두가. 어이구 많이 안 좋아요. 예, 그렇더라.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걸 재건을 해서 밖으로 빠지는 걸 막자. 그래서 모든 병변을 다 이식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자가연골 이식술을 하면 되겠습니다. 수술 방법은 우리가 미세천공술랑 비슷해요. 일단 정상인 부위까지 안 좋은 부위를 다 깨끗하게 해주는 연년 절제술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안 좋은 거니까 좀 깨끗하게 좀 예쁘게 이렇게 해줘요. 좀 예쁘잖아요? 예뻐지게 해주고 난 다음에 팔꿈치에 이제 천공기로 연골면에 직각으로 구멍을 뚫어요. 직각으로 좀 구멍을 뚫어요. 이렇게 구멍을 뚫어요. 천공기로 구멍을 뚫습니다. 그 다음 무릎에서 이제 채취를 해야 돼요. 무릎에 6에서 10mm 정도, 6mm 곱하기 10mm 정도의 볼펜을 채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두의 병변을 자금으로 보통 1개 정도면 돼요. 1개 정도면 되는데 2개를 할 때도 있겠죠. 그 다음에 그걸 떼와가지고 팔꿈치에다가 이 플러그를 삽입하는 거죠. 무릎에서 떼요. 동그란 걸 떼요. 그래서 이렇게 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돼요. 너무 큰가요? 그래서 이 녀석을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완성이 된다. 그래서 주위 연골과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해줘야 돼요. 넣어가지고 여기가 울퉁불퉁하면 안 되고 이렇게 이게 튀어나오면 안 돼요. 이렇게 튀어나오면 관절염이 더 생겨요. 그러니까 안 되고 이렇게 평평하게 잘 밀어놓고 튀어나온 부위는 잘라주고 다듬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이 오치입니다. 오치. 어렵지 않죠? 발목에도 하고 무릎에도 많이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미세천공술 예후가 좋더라라고 채펠 선생님이 이야기했는데
그럼 이 오츠는 예후가 어떨까요? 이와사키 선생님, 이와사키 선생님 야구 선수를 대상으로 8명 중에서 7명에서 우수 또는 야구. 결과 괜찮죠? 8명 중에서 7명에서 우수하다라고 했으니까 결과 꽤 좋은 거예요. 그렇죠? 거의 상당히 좋은 결과인데요. 야마모토 선생님이 또 했는데 3단계 야구 선수 9명 했는데 6명이 복귀를 했다. 그것도 뭐 괜찮은 결과예요. 거의 뭐 60%, 70% 이상이 다 복귀를 한 거죠. 4단계 야구 선수를 했어요. 9명 해보니까 8명이 다 복귀를 했더라. 좀 이상한 결과긴 한데 3단계는 9명 중에서 6명이 복귀하고 4단계는 9명 중에서 8명이 복귀했는데 어쨌든 간에 결과는 상당히 좋아요. 어쨌든 간에 뭐 66% 이상에서는 결과가 좋더라. 3분의 2는 결과가 좋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미세천공술도 좋고 이것도 결과가 좋더라라는 이야기를 야마모토 선생님과 체펠 선생님이 하신 거죠. 체펠 선생님이 또 요거까지 같이 하셨어요. 해보니까 야구 선수 5명을 했는데 5명 중에서 5명이 다 복귀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복귀해가지고 그 벤치를 지키고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벤치를 따뜻하게 달구는 것이 아니라 경쟁적인 야 가서 뛰고 그리고 다 던지고 다 해서 치열한 우리 야구 선수처럼 정상적으로 다 했다는 거죠. 대단하죠. 박수치만 합니다. 체펠 선생님 수술을 잘 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문헌상에서 결과가 좋더라라고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수술의 대상, 오츠, 자가연골 이식술의 대상은 외측줄을 6에서 7mm 정도를 침범하는 경우 또는 요골두가 결손 부위에 닿는 것이 확인될 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완부를 이렇게 해외전, 외회전 시킬 때 전완부를 굴곡 신전을 해보면 알아요. 이렇게 했을 때 으드득 하고 갈린 게 만져보면 느껴져요. 으드득 뽁뽁 하면서 뭔가 걸린다 그러면은 아 이거 수술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병변의 크기가 크면은 뭐 한다고요? 미세천공술이에요? 아니면 자가연골 이식술이에요? 그렇죠. 자가연골 이식술 6에서 7mm 이상 될 때 그만큼 6에서 7mm가 안 되고 작을 때는 병변의 크기가 작을 때는 미세천공술이나 드릴링을 하면 된다라는 것이 오늘 이야기한 내용의 그런 요점들이 되겠습니다. 자, 뭐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영상을 짤막한 거 준비했으니까 영상 보면서 이해를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꿈치 연골 손상은 여러 가지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언스테이블, 불안정한 병변에서 수술하는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수술법은 대부리망이 있어요. 백년절제죠.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인터널 픽세이션 적어놨죠. 내고정을 해주는 건데 요거 잘 안 합니다. 내고정 한다 하더라도 좋아지지가 않아요. 괜히 쓸데없이 힘만 낭비하고 시간만 소모하게 되니까 요즘 안 하는 방법이 되겠고, 루즈바디 익시전, 요거는 우리가 안 좋은 부위가 뱅글뱅글 돌아다녀요. 불편이 돼서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유리체 제거술 또는 뼈조각 제거술, 연골편 제거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메로 스티뮬레이션, 메로가 우리가 골수예요. 스티뮬레이션 자극, 골수를 자극해 주는 건데 여기에 포함되는 수술법이 마이크로 프랙처, 미세 천공술과 드릴링이 되겠습니다. 추벽 제거라고 적어놨죠. 추벽은 무릎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팔꿈치에도 있습니다. 특히 야구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공을 많이 던질 때 추벽이 작을 봐서 두꺼워지게 돼요. 이렇게 두꺼워졌죠. 두꺼워지게 되면 요골두랑 우리가 이렇게 소두에서 사이에서 걸려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제거해 주게 되면 상당히 통증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야구 선수인데 연골은 괜찮은데 추벽이 걸린다 그러면은 요 추벽 제거술을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만 하더라도 갑자기 좋아지는 경우가 꽤 많아요. 변연절제술입니다. 이렇게 걸리죠. 툭 튀어나와 있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요골두가 기계적으로 자극이 있기 때문에 이거 제거해 줘야 돼요. 이거 그대로 놔두고는 공을 던지지 못하고 운동하기 힘들거든요. 이 백년절제만 하더라도 상당히 이거는 좋아요. 이것만 하더라도 결과는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만 하지는 않죠. 그래서 천공술과 드릴링을 하게 됩니다. 백년절제를 하고 해서 깨끗하게 된 부위에다가 구멍을 뚫어주는 거죠. 천공술은 좀 얇은 구멍을 뚫어요. 얇은 구멍을 뚫어주고 드릴링은 길고 깊은 구멍을 좀 뚫어주는데요. 그래서 드릴링을 하면 좋긴 좋다 그래요. 아무래도 깊이가 깊으니까 골수 세포가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뭐 수술하다 보면은 쉽지가 않아요. 각도상, 그리고 길이상, 그리고 크기상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천공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결과 차이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외측 주까지 침범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까지 침범은 안 좋아요. 크기가 여기에서 7mm까지 크죠. 이럴 때는 미세 천공술이나 드릴링은 효과가 없다. 그러죠. 그래서 무릎에서 연골을 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 덩어리, 한 플러그를 떼게 되고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자가연골 이식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오치, OATS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발목에서 하듯이 무릎에서 하듯이 팔꿈치에도 자가연골 이식술을 합니다. A 그림, 왼쪽 그림은 외측줄을 침범했어요. 침범해서 연골, 요골두가 여기에 부딪혀요. 부딪히니까 안 좋죠.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경우는 자가연골 이식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안 좋은 부위에 미세천공술을 해봤자 효과가 없겠죠. 벌써 크기가 깊어요. 넓고 깊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무릎에서 연골을 떼서 심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심어줬는데 뭔가 남아요. 한 덩어리 더 뗄까요? 한 덩어리 더 떼면 뭔가 안 맞죠? 크기가 안 맞아요. 두 덩어리 하기에는 크기가 작고 한 덩어리 하기에는 여기 좀 남고 남은 부위 어떻게 할까요? 남은 부위를 이런 식으로 남은 병변은 미세 천공술이나 드릴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연골 이식한 부위고 이런 부위는 구멍을 뚫어주는 거죠. 추가적으로 구멍을 뻥뻥뻥 뚫어주게 되면 여기까지 피가 나와서 골수세포가 나와서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몇 가지를 합니다. 미세 천공술 드릴링만 하는 경우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자가연골 이식술만 하는 경우 두 번째, 세 번째는 자가연골 이식술에 남은 병변은 미세 천공술까지 하는 경우까지 세 번째, 이런 방법들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자가연골 이식술을 오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하이알린 카틀리지라는데 요거는 유리연골이라고 그래요. 원래 연골을 우리가 유리라고 해요. 유리연골. 유리처럼 깨끗하다 그래서 유리 그래요. 유리처럼 우리가 연골이 깨끗하잖아요. 하얗고 예뻐요. 그런데 우리가 자가연골 이식술은 유리연골을 그대로 들고 오니까 똑같은 걸 들고 오니까 좋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좋겠죠. 근데 뭐 미세천공술이나 드릴링은 우리가 유리연골이 아니에요. 섬유성 연골로 대체가 되거든요. 좀 딱딱해요. 딱딱하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기능적인 면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팽팽하게 잘 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툭 튀어나오면 안 돼요. 팽팽하게. 요 경우에는 4개나 심었네요. 꽤 많은 큰 병변 부위인데요. 자가연골 이식술 전후 MRI 보면 왼쪽에는 벌써 여기 연골이 크기가 크고 선상이 깊어요. 벌써 이 골수 부종까지 많이 생겨져 있고요. 연골 이식을 했는데요. 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보니까 깨끗해졌어요. 아이고야, 이렇게 좋아졌나요? 이렇게 좋아지게 되면 당연히 야구 잘하겠죠. 이럴 때는 벤치만 지키는 야구가 아니라 힘차게 공을 던지는 정상적인 100% 야구, 엘리트 스포츠를 다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골 손상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죠? 조기에 발견해서 비수술 치료를 잘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빨리 발견해서 미세천공술을 하고, 좀 더 심할 경우에는 자가연골 이식술까지 해서 심한 관절염까지 가면서 막아야 돼요. 심한 관절염까지 가게 되면 미세천공술이나 자가연골 이식술은 수술적인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고 나니까 많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셨으면 손 들어볼까요? 저기도, 저기도, 저기도. 아이고, 너무 다행입니다. 설명이 잘 됐다니까 기분이 좋네요. 자, 오늘도 팔꿈치 아프신 분들이 이 영상 보고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